여러분 반갑습니다. 퓨처 에전트 양성식입니다. 데일리 퓨처 마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캐스팅한 뉴스는 K뷰티 선두주자의 몰락, LG생건에 1위 내준 아모레라는 뉴스핌의 기사입니다. 도대체 아모레퍼시픽은 어떻게 해서 몰락하게 됐는지 기사의 내용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앞으로 기업 경영에 대한 퓨처 마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가 몰락을 했다는 게 망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LG 생건에 비해서 매출이 많이 지금 하락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서로 비교를 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변화 관리를 했길래 서로 어떤 전략을 구사했길래 결과가 이렇게 다른가. 그래서 아모레가 지금 4분기 영업 손실이 지난해 4분기 영업 손실 90억입니다. 그래서 전년비 120%가 하락했고요. 올해 이커머스 분야에 집중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올해 이커머스에 집중한다는 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그럼 왜 이렇게 이제 늦게 했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희청인 아모레퍼시픽의 연간 매출은 6년 전으로 회귀했고 영업이익은 4년째 연속 감소입니다. 여기 보시면 4년째 지금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 맞수인 LG생활건강에게 화장품 1위 타이틀까지 내줘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기사 내용에서 어떤 이 몰락한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부진했던 성적표는 오프라인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인데 결국은 그 오프라인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매출, 그러니까 온라인 채널에 대한 전략을 강화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선제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뒤늦게 디지털 전환을 하는 게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몰락한 원인이다라고 보는 가장 큰 원인이죠. 그래서 국내외 오프라인 매출은 감소하는데 이제 뒤늦게 온라인 매출 채널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니 그거에 이제 앞서서 이런 거를 진행했던 LG생건과는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최근에 뷰티 MCN 기업 디밀에 30원을 투자하고 국내 메이저 플랫폼과 협업을 강화하고 라이브 커머스 등 다양한 마케팅 역량을 키울 방침이다. 키울 방침. 이제 키워가지고 언제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그 전에 워낙 이제 잘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관광객들 대상으로 그 로드샵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우리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중국도 이미 인플루언서들 마케팅이나 그다음에 온라인 모바일 쇼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계속 오프라인에만 집중을 했는가? 그러니까 리더들은 과연 트렌드를 제대로 읽고 있었는가? 아니면 퓨처 마킹을 하면서 올바른 미래 전략을 구사했는가? 이걸 이제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LG 생활건강의 화장품 1위를 타이틀 뺏겼고 앞으로 이 화장품 업계는 브랜딩과 디지털 성과가 성패를 가를 것이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하나는 그 아모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보급형 화장품, 그러니까 중가 화장품도 같이 이제 전략을 해서 이제 다양한 상품을 내놨거든요. 근데 LG 생거는 고급화에 더 집중을 했어요. 어차피 앞으로 중국이나 이런 것들 그 소득이 증가하면 이제 고급스러운 제품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고급화에 집중을 했고 그게 이제 제대로 먹혀든 거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과 달리 LG생거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사업 다각화에 또 집중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짜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아모레는 이제 화장품에만 집중을 하다가 화장품이 어려워지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힘들어진 거죠. 그리고 여기 애널리스트가 또 분석한 내용을 보면 아모레퍼시픽은 실적 기저 효과와 그리고 온라인 중심의 사업 재편으로 4년 연속 이어졌던 이익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올해 성장세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또 좋게 전망을 해놨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미 이 결과는 아모레퍼시픽의 경영 능력 그리고 기업 문화 이런 걸 이미 다 드러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수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변화 관리가 안 되는 조직인지 그 원인을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지금 이런 거에 투자를 해서 이제 이거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다시 주주들이 돌아오거나 투자자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결국은 딥체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딥체인지를 하지 못하면 결국 이거는 또 일시적인 효과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아모레퍼시픽과 이 LG생활건강의 큰 차이는 바로 조직 경영을 하는 리더들의 트렌드 리딩력과 변화 관리 대응 능력 그리고 퓨처 마킹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지금 위기에서 발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블러트단넷의 또 넘버스 기사 중에 내용을 좀 잠깐 보면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추이는 결국 보수적인 사업 전략에 기인한다. 요즘같이 이렇게 변화가 빠른 시대에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보수적 전략을 구사한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오프라인 브랜드숍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전략이 잘 통하다 보니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안주했다는. 그리고 LG생활건강은 중국에서 자기들이 로드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입점도 하고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제품을 판매에 나선 것과 달리 아모레퍼시픽은 오프라인 매장을 열어 시장을 공략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뭐 관광객들이 이제 명동이나 이런 데서 워낙 뭐 오프라인 로드샵에서 잘 됐으니까 그걸 그대로 이제 중국에서도 구사한 거죠. 근데 이제 중국 시장도 얼마나 빠르게 우리가 온라인화 되고 있고 모바일화 되고 있고 그리고 인플루언스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크고 있는지 그 흐름을 캐치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걸 캐치를 했다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데 아니면 캐치를 하고도 기존의 성공에 취해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기존의 성공에. 리딩 기업이 잘해야 되는 거는 본인들이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그 전략 그리고 그 성공 법칙을 본인들이 깨뜨리지 못하면 결국은 다른 경쟁사에서 새로운 법칙이 나와버리면은 거기에 자기들은 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리딩 기업이 되게 어려운 겁니다. 계속 내가 앞서서 유지를 하려면 끊임없이 본인들이 스스로 표처 마킹 해야죠. 리딩 기업은 여러분 표처 마킹밖에 할 게 없어요. 왜냐면 벤치 마킹을 해가지고는 안 되죠. 본인들이 어쨌든 앞서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계속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계속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결국 영업 손익의 차이가 이렇게 급격하게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에서 하락하는 추세도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어쨌든 오늘 제가 이 아모레퍼시픽과 그리고 LG생활건강의 사례를 가져온 이유는 지금 이 위기에서 이 기업들의 결국은 경영 능력은 해당 기업의 변화 관리 능력 그리고 트렌드를 읽고 미래를 표처 마킹을 하면서 얼마나 빠르게 새로운 미래 비전을 수립하고 실험과 도전을 선제적으로 하는가.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지 1위 기업도 리딩 기업도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자리가 빼앗길 수 있다라는 그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례가 어쨌든 교훈이 되어서 지금 현재 뭐 글로벌 시장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앞서 있는 기업들도 절대 그러니까 안주하지 말고 그리고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빨리 생각해보고 그리고 변화하는 세상을 또 계속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잘 대응을 해 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여러분 일이 잘 되고 있어도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있어도 그리고 여러분의 일자리가 아무 문제가 없어도 세상이 한순간에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을 공부하시면서 표출하면서 올바른 전략을 구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데일리 표처마킹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